도란도란 생활기록뷰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네네. 성인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네. 성인이 언니한테 전수 받았던 비법이 있어요. 오. 학교를 가기 싫을 때 맞아.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를 간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출근하시거나 나가면 그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와서 다시 자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학교 가는 척을 해요. 학교 가는 척을 하면서 갔다 올게 하면서 문을 털컥 닫으면서 후다닥 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침대 밑에 숨어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나와서 저의 하루는 그때부터 맞아요. 아니 몇 살 때 그때? 대학생인가요? 아니요. 아니. 중고생 시절에 그때 뭐 가끔 뭐 고등학교 때. 너무 보충서 보기 싫다. 충격적이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저한테 말해줬던 그 성인이 방에서 제가 놀러 갔을 때 말해줬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걸 말해주면서 여기 밑에 숨으면 아빠가 진짜 모른다.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모르냐. 근데 진짜 모른다. 진짜 안 보여. 자기가 해봤다.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런 숨었을 때 안 친구예요. 보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성인 씨가 워낙 또 조그맣고 그래서 그런가? 어머 웬일이야. 아니 언니 때부터 들어갔다고 들어가가지고 저희 친언니가 언니가 하는 그러는 걸 방법을 보고 제가 성인이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맞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충격적이야. 웬일이야 이게. 그 영화 패러사이트 한 장면 아닌가요? 진짜. 기생충. 왜냐면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 거 못해요. 걸릴까봐. 성인이는 간이 저보다 좀 커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대단한 친구다. 그러니까. 쟤는 진짜 깜냥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나요? 어머니 아, 아버지 신기하다. 아직 모르시지 않을까요? 언니분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실 수 있나요? 침대 치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는 웃어 넘기겠죠. 그쵸. 성인이가 이제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알바나 돈 걸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네. 근무 태만을 하진 않고요. 어릴 때 학교에. 잠깐. 학교에 어릴 때 잠깐 그랬어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그쵸. 출근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생업에 지장 없게. 보통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학창 막 시절? 학교 이제 정규 수업 때 그렇게 못 하고 네네. 여름방학 보충 수업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 가기 큰 싫잖아요.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네. 배포가 큰 아이였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다르게 보인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일진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그냥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아이. 맞아. 되게 잠이 많은 아이.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엄마가 일찍 일어나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성인이는. 그냥 학교 가기를 싫어했던 아이. 그래서 잠이 되게 중요했어, 어릴 때부터. 맞아요. 진짜 너무 큰 에피소드다 진짜. 와, 아 이걸 들켜. 감사합니다 하원 씨. 진짜. 정말 꿀 스토리를. 꿀팁 대방출인가요? 진짜 생활기록부에 진짜 필요한 얘기였어요. 정말 진짜. 진짜. 성인이가 성실하게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한껏 겉으로만 얘기하고 계셨나 그러니까 봐요. 포장 다 해놨는데. 밍밍밍을 얼마나 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시면 이제 하원 씨는 한 10년을 넘게 알고 지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맞아요. 네. 하원 씨가 매기는 성인 씨의 친구로서. 성인이 친구로서 저요? 네. 하나 둘 셋. 수? 술을 아니, 주셨구나. 역시 그녀는 아니, 제가 뜻하지 않게 네네. 저에 대한 평가가 후했잖아요. 뜻하지 않게 아니죠. 그랬었어. 저는 그렇게 다들 겸손하게 주신 줄 모르고 어. 당차게 줬어가지고 저 흐름을 이어가고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있고 본인의 왜냐면 컨셉 유지를 하고자. 아니, 지독하다. 이어가 보자면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제 변명은 네. 성인이가 저를 판단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의 인간관계에서 성인이는 굉장히 가까운 범주에 속하거든요.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가깝고 되게 많이 의지해서 제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자주 못 만나도 항상 가깝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늘 잘 됐으면 좋겠고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뭘까? 그럼 나는 수가 아닌가? 맞아. 맞아. 맞네, 맞아. 그래서 제가 그만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술을 한번 줘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뭔가 정말. 성은 씨도 같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성은 씨는 그럼에도 미를 주셨고 하원 씨는 그럼에도 술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평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과 뭐 고기가 뻣뻣하다. 네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되게 레전드로 남으셨거든요. 배우로서의 박하원 수! 막 이런 거. 아, 그랬구나. 아니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게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아, 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성인 씨와 하원 씨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고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아, 저 이런 거 진짜 약간 좀 못하. 잠깐만요. 애틋한 그런 모습을 좀 연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거 혹시 옛날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눈빛 교환 이런 거 같은가요? 아, 그런 진짜 느낌이죠, 어떡하지? 저희가. 자, 그러면 성인 씨부터. 진짜 찐친이다, 그죠? 야, 아원아, 일찍 다니고, 아원아, 사는 동안 많이 벌자. 많이 벌자. 이런 얘기. 사는 동안 많이 벌자. 아우 아니야, 하원아. 진짜 못하겠어, 어떡해. 얘기해. 네, 친구 해줘서 고마워. 나도. 아, 너무 민망할까? 빨리 끊을게요. 아, 예, 하원 씨 얘기 들어봐야죠. 하원 씨는요? 한마디 해주세요. 성인아. 그래. 건강하고 자주 보고 그래, 하원아. 내일 나랑 보는 약속 취소했으면서 겁이 나갔네. 제가 최근에 아팠어가지고. 방금 전까지 아팠다고. 맞아요. 다음에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하원이랑 항상 만나면 그 돼지 파티를 해야 되는데 맞아. 제가 장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하원아. 그래. 장염 이제는 낫고. 하원아. 사는 동안 많이 벌어. 진짜 끊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못하겠어요. 하원아 사랑해.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통신상의 문제로 전화가 끊어졌지만 진심이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다. 아, 정말 우리가 자체 평가 성적표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정말 거의 오늘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가까이를 근데 너무 정말 근데 침대 밑에 숨은 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진짜. 근데 다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성희 씨는 훨씬 더 실행력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입을 꾹 다물고 계시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냐면 저는 전 당당해요. 전 나쁜 짓은 안 했거든요. 그럼요. 그냥 뭐 그럼요. 학교가 가기 싫었을 뿐이에요. 보통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곳에 가거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면 가서 아픈 척을 하거나 뭐 약간 단순하게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나갔다가 부모님이 나가실 시간에 들어오게 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시도요? 진짜 학교에 가는 척 나갔다가 안 가고 뭐 공원이나 그런 데 앉아 있다가 그런 거 해봤죠. 해봤는데 네네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 2시간 정도를 쓰는 게 좀 그러셨구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집에 그냥 다시 자면 되니까. 아니 침대 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면은 되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만화인가요? 진짜 만화인 줄 알았어. 아버님 이렇게 보신 거 아닐까 혹시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셨나? 그러니까 눈 감아 주신 건가? 우리 성인이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하고 나가신 게 아닐까.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모른 척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건 제 노력이니까 저는 그럼요. 당당합니다. 가상하다 네, 하셨을 것 진짜 같아요. 가상하지 않나요? 이번에 한번 부모님 뵈면 한번 여쭤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어. 꼭 여쭤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진짜 저도. 정말 너무 와 진짜 폭풍이 휘몰아치고 갔네요. 아, 그니까요. 역시 그녀는. 대단하다 정말. 아 정말. 아 이거 또 전국에 이걸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 분들이 써먹으면 어떡하죠? 그니까요. 어머님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정말. 아 그래도 정말 너무 보기 좋은 친구네요. 네 정말 진짜. 이렇게 찐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진짜 찐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면서 맞아.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평생 간다는 거죠. 어떻게 저는 보면. 느꼈어요. 서로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한다라고 못한다라는 게 사는 동안 많이 벌자.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찐친 인증. 찐친 인증했어. 아, 저렇게 성인 씨가 평가하는 성인 씨 그리고 성인 씨의 친구까지 한번 같이 한번 아.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 썰과 자체평가 성적표를 들어보니까 성인 씨가 조금 더 아니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젠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로 성인 씨를 이루고 있는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종합적 사고 발달 상황입니다. 종합적 사고 발달 상황은 취향, 감정, 철학 등의 한 가지 항목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복합적인 나의 내면을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성인 씨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람, 물건, 공간 등 어떠한 것이든 좋습니다.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세 가지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뭔가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제일 그냥 이 답변을 할 때 제일 가까운 이제 시간에 내가 언제 평안을 느꼈지 딱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딱 하루 쉬는 날이었는데 일주일 중에 제가 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진짜 좋아하고 그 집에서도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아니, 자꾸 그때 상상되네요. 생각나서 집이랑 침대가 자꾸 아 그러네요 또. 다 이어지네. 이렇게 되네요. 침대 잠인가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굳이 집에 있는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냥 누워 있으면 되지 뭐. 그럼.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맞아, 그래서 맞아.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너무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그 바람 창문을 탁 열었는데 그 선선하게 바람 탁 들어오는 그 완벽한 그 뭔지 알죠? 휴일 느낌. 네, 예. 탁 그렇게 돼가면서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해가 잘 드는 집이 아닌데도 그날따라 이렇게 해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좋다. 이거 창문을 탁 열었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그래서 미세먼지도 딱 없는 그런 쾌청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날 뭐 밖에 사람들은 나와 있지만 전 집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계속 평일 바쁘게 살았으니까 예능 제가 늘 챙겨보는 예능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시작한 유키즈 온 더 블럭, 아는 형님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이렇게 세 가지 제 최애 다들 아시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 세 개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다 돌면서 보다가 유키즈를 딱 틀었는데 유키즈에서 이제 맞아요. 대구의 그 의료진들이랑 영상 통화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원래 그럼요. 유키즈가 또 그렇게 마음 맞아.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의 정말. 모티브가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정말요? 맞아요. 그 사람 사는 얘기를 그렇게 또 들려주면서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 영업 방송이야. 그래서 유키즈를 보고 있는데 막 맞아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막 날씨는 좋지 막 햇빛은 들리지 침대는 너무 폭신하지 막 너무 완벽하다. 네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침대, 햇살, TV. 그리고 좋네요. 오늘 하나 또 추가하고 싶은 건 네. 이런 생산적 수다. 저는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이 순간도 그렇지만 이러고 나서 집에 갈 때 그리고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떠들 수 있고 이걸 얘기를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고 나도 남의 얘기를 듣고 막 이 대화를 통해서 막 서로가 막 되게 뭔가 신나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을 나누고. 네, 그게 너무 뭔가를 나누는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치.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좋네요.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 침대, 햇살, TV 그리고 도란도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정리에 완벽하다. 정리를 너무 잘하시네. 근데 아까 그 미안해서 미는 조금 집에 생각한 건데요. 그냥 친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저희 그 녹음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저희가 너무너무 신나하거든요. 맞아. 너무 오늘도 피곤한데도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맞아. 둘 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해서 또 바로 온 거잖아요. 또 그래서 거의 한 11시,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도 그날이 되게 좋아요. 맞아. 왜냐면 너무 힘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하니까 맞아.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큰 선물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진짜로. 오늘은 또 성인이라는 선물이 그니까요. 와우. 와우. 거기에 하원 씨가 덤으로 또 와주셔서 아 와우. 진짜 와우 2번이에요. 진짜. 와우.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딱 뭐라 해야 심플하게 딱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만한 게 없지. 맞아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런 부분에서 그 일상에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일상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제가 공감 대폭발 맞아. 지금. 복권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게 내 일상을 되찾고 싶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난 그냥 내 아침을 잘 쓰고 싶고 그냥 점심 맛있게 먹고 이렇게 산책 유유자적하면서 걷고 그런 일상을 원한 거지 막 스포츠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요리하는 거를 되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네. 브이로그를 제가 되게 자주 보는데 집에서 혼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일상에서 내가 자기가 먹을 거를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는다라는 게 지금 요즘 시간이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많이 약간은 필요한- 사치 같은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요즘에. 맞아. 주말이나 돼야 겨우 할 수 있는 일. 그치 누구를 위해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 말도 안 되지 자취생한테.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 같아. 이게 나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를 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게 어느새 힐링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한테는 뭔가 엄청 평범한 사실은 일상인데 그니까. 모두들 누릴 수 없는 되게 특별한 일처럼 돼버린. 맞아. 하지만 뭔가 나를 위한 그니까. 어떤 그런 평온한 시간, 그런 뭐 시간을 평범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요리.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업,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 막 그런 게 아닌 일에 내가 시간을 쓴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도시락을 싸다니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싸려면 한 30분 정도가 걸려요. 맞아요. 집에서. 오래 걸린다 그래도.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간단하게 싸서 그 정도거든요. 항상 그냥 뭐 샐러드나 약간 좀 간편하게 딱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30분이 걸리더라고요. 밥을 차려 맞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근데 한 번씩은 진짜 그냥 내일은 사 먹을까 싶다가도 이게 되게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들어요. 나를 위해 뭘 준비한다는 거. 내가 내일 나를 먹이는 어떤 걸 내 손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되게 그런 나를 소중하게 내가 대해야 하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맞죠. 저는 요즘에 향초에 빠졌어요. 향초를 보고 있으면 제가 원래 핸드폰을 되게 자주 보고 잘 손에서 안 놓는 성격인데 향초를 보고 있으면 한 30분 그렇게 불 보고 앉아 있어요. 불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불 보고 향 냄새 맡고 그러니까 뭐 음악도 안 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잡생각은 드는데 그 생각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급하게 뭐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한 30분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의 최면 걸린 것처럼. 진짜 괜찮아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세탁기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보는 게 그렇게 힐링인 거예요. 진짜? 멍하게 우와. 보고 있는 거. 네, 그냥 세탁기에 그러니까 세탁기도 이제 뭐 한번 물 넣어서 돌아갔다가 세제 맞아. 넣어서 돌아갔다가 섬유유지 넣어서 돌아갔다가 탈수되고 막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드럼 세탁기. 네, 맞아요. 보이네.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 뚫려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귀여워 상상들. 요즘에 그 세탁 카페 있잖아요. 그런데 가시면 되게 완전 힐링 아니에요? 네, 가끔 남의 진짜 세탁 같은 거 이렇게 힐링 보고. 대잔치. 그런 거 막 코인 세탁방 이런 데 가서 이불 빨 때
그냥 막 지루해서 다른 데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봐요. 진짜? 네, 좋아요. 저는 그게. 근데 저희 친오빠가 그래요. 진짜 빨래 요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제가 빨래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오빠가 코인 세탁방 가서 그러고 있대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자기는 뭔가 그거 보는 게 너무 좋대. 똑같이 이렇게 깨끗해지는 말했어. 과정이 그런 좋으신 건가? 그냥 그게 너무 좋대요. 아무튼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었고요. 성인 씨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상황, 어떤 나를 둘러싼 인생의 시간, 타이밍 이런 거를 골랐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많이 한 생각이 있는데 내가 힘든 게 어쩔 수 없는 거를 자꾸 어쩌려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포기한다라고 내가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어쩌려고 나 혼자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쵸, 어떻게 그쵸.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더 나 자신이 약간 싫어지고 막 근데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이루는 게 어떤 시간이나 타이밍, 네. 사람의 마음 이런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어쩔 수 없다, 어쩌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상황인가 사람의 마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네, 네, 맞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상황이 안 돼서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뭐 미뤄져. 이런 거는 납득이 가잖아요. 왜냐면 진짜 그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거고 그쵸. 그냥 아쉽지만 이게 되는데 뭔가 사람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진짜 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그치.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치. 맞아. 네, 그러니까 특히 막 돌아선 사람의 마음은 좀 어떻게 보면 평생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쵸, 어쩌려고 그쵸. 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되게 깊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네. 최근에 그러면 그렇게 잡고 못 놨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최근에 잡고 못 놨던 거 역시 그냥 사람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인데 음. 근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나한테 제가 되게 나쁘게 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고 그걸 아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렇지? 막 그러면 그렇게 했던 건 뭐야? 그렇게 같이 보냈던 시간은 뭐야? 막 그건 다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해요. 그냥 막 그치 막 그랬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뭐 제가 나쁘게 했어 나한테. 난 제가 싫어. 미워.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럼 그때 그건 뭐야? 맞아. 이런 거.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그때 왜 그랬어? 맞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관계는. 때가 지났어. 그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건 것 같아요. 뭔가 그 인연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 놔버릴 수 없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그쵸. 한 순간에 그 시간들이 다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맞아. 뭐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맞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평소에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 맞아. 네. 뭐 사람 마음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성일 씨가 그렇게 생각을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닌가. 그니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거. 내가 다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맞아.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또 마음으로는 저는 계속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평생.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무뎌지게 두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맞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네. 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담아두는 거죠. 뭐. 옛날에 박신양 씨가 러시아로 그 대학교 유학을 갔었는데 박신양 씨가 느끼시기에 배우 박신양 씨. 배우 박신양 씨가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게 물론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스스로 느끼기 굉장히 힘들다고 느낀 시기였대요. 그래서 되게 본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교수님,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너의 인생이 왜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 힘듦은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되게 냉정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꼭 기쁘라고 있는 건 또 아닌 거니까. 그쵸. 물론이죠. 되게 그거를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답을 딱 던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느끼는 고통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맞아. 그것까지 다. 내 인생이야 맞아. 이것도. 내 힘듦도 인생이고 내 기쁨도 뭐 인생인데 기쁘면 좋고 맞아. 아님 말고 맞아. 좀 그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의연해져야겠죠. 그럼요.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다영쌤이 어쩔 수 없는 포인트는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일. 저는 지나간 일이요. 그래서 막 크게 저는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 그치. 네.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간을 되돌린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붙잡을 필요도 없고 맞아. 그건 일어났다. 그건 이미 나에게 일어나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최선의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 현명하네. 편이고 그래서 아까 뭐 20대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막 고뇌와 막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는 정말 저를 키웠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그것들로 막 돌아가서 나 그걸 다 없애고 싶어. 전혀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네.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나간 일들은 그리고 그 안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뭔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저 항상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 맞아.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다 막 어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막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달고 살던 말이 진짜 의미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서 꼭 진짜 나한테 엄청난 의미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쓴 노력이 진짜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엄청 회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다 막 그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명랑이랑 비슷하게 뭐 꼭 다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닌 그쵸.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다 진짜 막 엄청난 의미가 있고 막 엄청난 뿌듯함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요. 그냥 진짜로 내가 이거를 만난 그냥 그런 뜻이 있겠지. 그냥 맞아. 그 정도로 맞아.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잘하려고 하고 막 바라고 막 이런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뭐 희망이 없이 사는 거는 안 되겠죠. 막 뭔가 다들 조금의 희망과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겠지만 너무 막 엄청난 막 이상을 내가 막 꿈꾸고 이루려고 하고 이것보다는 좀 다른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지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내 의미도 내가 부여한 거니까. 그쵸. 내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의미는 진짜로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맞아. 나는 맞아. 그 의미가 항상 나에게 주어지길 바랬어요. 나한테 의미가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된 뜻이 있고 그냥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거 그 자체로 의미 있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그런 의미들도 주체적일수록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과거에는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지금의 삶에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사준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 요새 건강. 내가 저기 적어왔어요. 정말 건강이에요. 진짜 제가 저렇게 공감하시. 30이잖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자주 아팠던 것 같긴 한데 그 회복이 진짜 빨랐거든요. 저는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들이 좀 들으시면 정말 그렇긴 한데 노하실 방송. 또 우린 개인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 얘기니까 그렇죠. 제가 막 체력이 좋지도 않고 그렇지만 공감합니다. 건강이 되게 막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 맨날 아파. 어렸을 때는 저 막 작년불려도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보나. 진짜. 축축돼서. 맞네. 그래서 이유가 있었어. 요새는 진짜 네. 나의 건강함이 진짜로 영원한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다행이지. 내가 저기요. 아니 죽으면 그러니까 잘 죽으면 다행이라니까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아프면 막 아파가지고 맞아요. 평생을 고통받다가 음. 막 병원에서 막 이렇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쵸. 진짜로. 이게 진짜 잘 죽으면 다행인데 내가 평생 막 아프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 걱정들 가끔씩 하죠, 진짜. 진짜 맞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진짜로. 건강. 그리고 정말 좋을 때 지켜야 맞아. 그게 더 잘 지킬 수 있지. 어디서 기계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20대의 건강은 20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30, 40대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걸 빌려 쓰는 거래요. 나중의 건강을 내가 30대, 40대, 50대의 건강을 어렸을 때 빌려 쓰는 거라고. 너무- 잠깐. 너무 아니 무시무시하다. 대출을 과하게 한 것 같은데요, 나 지금. 그럼 저도요. 전 진짜로 빚이 많아요. 나 못 갚아.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 아니 제가 달리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매일 아침 한강에서 달리셔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달리고 돌아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2시간 달리세요? 그걸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 기록을 기록해주는 네이버 그 나이키 어플이 있어요. 맞아. 그거를 제가 사용해서 점점 재고 있는데 갈수록 떨어지더라고 내가. 난 진짜 작년에 나보다 더 숨차게 달리고 더 열심히 달리는데 날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나를 어떡해. 진짜 아무리 내가 컨디션을 진짜 좋게 해도 진짜 막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달려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 심한 날은 막 3분씩 차이 나고 막 그래요. 똑같은 기록인데도 그 거리인데도. 그래서 진짜. 그리고 초반에 달리면은 허벅지가 막 아픈 통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한 이틀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아요. 익숙해지니까. 근데 제가 달리기를 다시 시작한 지 지금 4일 차인데 안 낫고 있어요. 지금 발목과 허벅지와 지금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또 파스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파스를 내가 사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몸으로 체감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게 나이키 겁나더라고요. 그걸 기록이 남으니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옛날보다 기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느리게 나오는 건가라고 의심도 해봐요. 가끔씩.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핸드폰이 이놈이 잘못된 핸드폰이 좋아져서 그거를 조금 잘 기술의 인식하는 게 발달이. 아닐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너 이것밖에 안 돼? 달리면서도 야 달려 달 수 있어 하는데도 그리고 건강은 나빠질 일밖에 없잖아요. 맞아.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질 수 있죠. 아니 막 시력이나 청력 이런 거는 제가 어디서 또 들었는데 그런 거. 한 번 딱 타격을 받으면 그게
그 순간 훅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게 좋아지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충격을 기억하면서 머물러 있는데요. 맞아. 그래서 안경이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력을 유지시켜주는. 더 떨어지는 걸 저는 막아주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안경을 안 썼어요. 정말? 근데 갑자기 확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0점 몇, 0점 막 그 정도예요. 저도 시력이 나쁘거든요. 진짜. 근데 건강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정말로 제가 모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 말을 전하거나 뭐 축하 인사를 전할 때 뭐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전 항상 건강하자. 그럼요. 라는 말을 전 꼭 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되게 좀 확 그 중요성을 느꼈던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소중했던 친구가 갑자기 한 순간에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너무 하루아침에. 그래서 많은 제 친구들도 너무 힘들어했고 뭐 지금도 많이 그리워하지만 근데 그때 어떤 그 계기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이게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진짜 성인 씨 말대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진짜 100세까지 사는데 그러니까요. 50살부터 아프기 시작해. 50살이잖아요, 대우리. 그러니까요. 50살부터 아픈 채로 50년을 사는 게 너무 삶의 그 질이 너무 맞아. 떨어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되게 나는 건강하게 짧게 살아도 나는 짧고 그냥 뭐 굵진 못하더라도 짧고 건강하게 살고 가고 싶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건강해요. 좋을 때 챙겨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도 음식도 좀 관리를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성현 씨 말씀대로 건강은 나빠질 일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죠. 맞아. 최대한 늦춰보는 걸로. 빚을 좀 없애보는 거. 그래서 좀 성현 씨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세요? 비타민 챙겨 드시나요? 입을 지금 2번째로 꼭 다물었고요. 비타민 챙겨 먹고 뭐 오메가3. 근데 저는 사실 영양제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인 것 같고 딱 이제 진짜로 건강해진 거 운동인 것 같아요. 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입을 다무셨고요. 했었는데 네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발음이 갑자기 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한 운동을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돈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저는 스스로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여기저기 다 휴원하고 그쵸. 하셔가지고 잠시 쉬고 계시죠. 잠시 쉬는 겁니다. 오케이. 네네, 잠시.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 잠시만 모두의 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됐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맞아. 정말. 건강합시다 여러분. 맞아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속도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최대한 늦춰봐요. 네. 이거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3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오. 되게 많으세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30회 실시하시고. 아니야. 팔굽혀펴기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근육이 다쳐서 막 더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가벼운 유산소로 시작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코어 운동. 너무 현명한 얘기.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네. 갑자기 EBS. 무엇이 성인 씨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나요? 저는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너무 생각하고 미래를 너무 보면서 살면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너무너무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과거의 나를 한번 딱 돌아보면 그때보단 그래도 뭔진 모르겠지만 조금은 나은 것 같고 조금 진짜 개미똥콩만큼이라도 이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보면서 저는 그게 더 희망이라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 과거의 나. 네. 그게 그 발전이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미래는 너무 저한테는 미래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되게 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저한테는 막 미래가 그렇게 막 새 희망 막 밝은 미래 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말 그대로 모르는. 진짜 모르는 영역. 맞아. 막 그렇다고 막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미래는 그냥 사는 거. 이제 곧 살 거, 사라지는 거, 살아야 하는 그런 맞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뭐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나를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더 희망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아진 나. 너무 맞는 말이다. 맞아. 맞아. 어제보다 난 이만큼 나아졌으니까. 과거에 난 그랬지만 지금의 난 이렇게 됐으니까. 네. 희망적이네. 되려 근데 가끔 한 번 좀 돌이켜 보면은 아 되게 기특했네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아요?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내가요? 기특했네. 저는 되게 기특했다, 잘했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옛날부터 기록들을 되게 막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아이디 노트를 군대에서 막 3권 써가지고 갖고 오고 막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왔었거든요. 그 과거에. 근데 그 과거들을 과거의 나를 내가 착취해요. 요즘에 쓸 아이디어가 없을 때 그 노트들을 보면은 약간 지금의 아이디어가 좀 합쳐가지고 새로운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작업을 해놨다는 거에 대해서 기특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 잘했네 이런 것들은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인 씨랑 다른 느낌으로 저도 과거의 내가 나를 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까지 내가 그럼에도 잘 버텨서 살아와준 덕분에 내가 지금 비루하지만 잘 살고 있다. 기특해, 고마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과거에 제가 막 기특해 자식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약간 뭐 강호도 웃긴 순간이 있거든요. 왜 저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했던 영상 이런 거 왜 저래? 우린 영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 예전에 막 전에 남자친구 만날 때 써놓던 일기 막 이런 거 보면서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무슨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막 기특했다? 솔직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은 좀 안 그러려고 많이 하는데 저는 돌아서면 다 후회해요. 돌아서면 다 후회고 저는 다 미련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막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후회되면 그냥 다시 떠올리면서 후회도 해요. 또 해요. 후회를 100번 1000번 해요. 그냥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100번 1000번을 해도 진짜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계속 후회되는 거 똑같이 있어. 그런 무뎌지지도 않아요. 맞아. 그냥 또 해요. 또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매번 볼 때마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걸 보거든요. 100번 1000번 하는 거야.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해요. 그러고 나면 오늘의 내가 진짜 나아져 있다니까요. 아유 그때보다 낫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래 지금은 양반이다. 귀여워. 그걸 보면서 살아요. 되게 반면교사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하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병국 씨에 좀 가깝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면으로는 이런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기특한 면은 막 열정을 막 진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성인이를 처음 봤을 때 그때 제가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게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나는 미쳐 있었다. 정말.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때는 난 정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했던 어떤 그것들이 아직까지 저한테는 최고의 어떤 기준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이 저는 우와. 그때의 나예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만큼 내가 뭔가를 미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막 일기를 항상 써왔어서 보면 그때 내가 참 기특했고 뭐 반대로 약간 왜 이렇게 요즘은 그 열정을 못 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성인 씨 같으면은 근데 그때는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거에만 미쳐 있어서 제가 다른 모든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되게 많이 느끼는 나를 발견해서 그때 내가 너무너무 기특하긴 하지만 저는 또 지금의 제가 제일 좋아요. 그때의 그 아이는 정말 그 음악이라는 거에 진짜 미쳐가지고 열심히는 했었지만 조금 안쓰러워. 좀 안쓰러운 애였어. 지금의 내가 걔를 보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매달려서 약간 진짜 오기 막 진짜 막 도끼를 그때는 품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매달렸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즐기지도 못했고. 다혜 언니 눈에 이렇게 도끼 이렇게 있었어. 진짜. 그때 바라본 다영 씨의 모습이 다혜 언니를 보면 아 언니 진짜 열심히 한다. 언니는 진짜 열심히 하는 언니. 도끼.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뭔가를 하지 못하는 지금의 내가 조금은 약간 가끔은 한심할 게 느껴질 때도 그럴 있는데, 때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외에 느껴지는 엄청 다양한 것들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게 나를 많이 바꿔 놓아가지고 또 후회되진 않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기준은 맞아, 계속 맞아. 바뀌는 거니까. 맞아. 그때가 기준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되게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저는 그러니까 반반씩 딱 공감이 되네요. 아주. 다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내 과거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 주냐. 성인 씨 맞아.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 주면 지금의 나에 대해서 더 만족할 수 있을 거고 저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되게 균형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 씨가 그만큼 지금 되게 충만하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좀 들리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맞아. 저는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혜 언니가 막 얘기했던 옛날에 나를 보면 안쓰럽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막 열심히 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모습에 내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생각하면 그냥 되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모자란 막 동생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아무도 떠밀지 않는데 자기 혼자 절벽에 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지 혼자 막 밀리고 있어. 아무도 떠밀지 않는데 자기가 계속 한 발로 이렇게 벼랑을 보고 있어요.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뭘 하니까 뭐 만족을 할 수도 없고 그때를 보면서 내가 막 기특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 후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좀 다잡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그 시절에 성인이를 봤었으니까 되게 그거를 못 알아차렸던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러네요. 그랬구나. 너무 잘 이겨냈고요. 맞아요. 또 오늘의 성인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맞아. 내일의 성인 씨는 또 오늘의 성인 씨를 또 마음에 들어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런 자기의 마음에 드는 모습들을 계속 쌓아가면은 과거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성인 씨는 성인 씨가 하나의 꽃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성인 씨가 활짝 피었다고 한다면 네. 그게 어떤 순간이고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어진다고 생각한 게 저는 사실 성취감을 진짜 완벽하게 느껴본 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는 그냥 만족을 못하는 거겠죠. 제가 욕심이 많아서도 그런 것 같고 그냥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서면 후회고 돌아서면 아쉬움이고 그냥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언제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언제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저는 꽃을 생각하면 저는 꽃을 못 키워요. 잘.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서 화병에 꽂아놓고 맨날 물 주고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도 맨날 죽더라고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네. 진짜 어려워요.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딱 받아서 내 손에만 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근데 네. 꽃의 숙명이야 그거는. 네, 그래서 꽃이 정말 그렇게 활짝 피면 그냥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지는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아직 완전한 성취감이 오는 순간이 없다고 느꼈을까? 나는 그 활짝 핀 순간이 아직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하루하루 아직 피워가는 사람이구나. 성취감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성취감이라는 게 완전한 성취감이라는 게 있을까?
진짜 맞아. 세상에 존재는 할까? 맞아.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루하루 그런 걸 좀 찾아가고 그런 거를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상을 위해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삶에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활짝 피는 순간이지 않을까. 아직 저는 피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되게 욕심도 많고. 네, 맞아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완전한 성취감을 느꼈던 적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완전한 성취감? 저도 성인 씨랑 똑같은 생각인 게 완전한 성취감이라는 걸 진짜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의 그거의 차이인 것 같다. 정의의 차이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각자의 어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말의 정의에 따른 것 같은데 저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이상이 너무 높은 걸까요? 저는 제가 그런 걸 알아요. 너무 완벽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좀.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던 말 중에 이상이랑 현실을 구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이고 내가 사는 삶은 진짜 현실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이 현실이었으면 좋겠고. 그럼 그게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 두 개를 잘 분리시켜서 그래 나는 이상일 수가 없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상을 위해서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물론 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성취감을 내가 과연 언젠가 느낄 수 있을까? 그냥 죽어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고민을 되게 일찍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대학교 때 물론 그때 다 본인들만의 성취감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실전으로 한번 뛰어들어봤어요. 공연 스태프로 무대 감독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했는데 내 이상과 너무 다른 거야. 이게 내가 꿈꿔온 일이 맞나? 다시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냥 한번 그 감독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감독님 이거 좋아서 하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이걸 맨날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딱 그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들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되게 태연하게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네가 좁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번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좁히려면 내가 이상에 가까워지든 현실에 가까워지든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되게 소소한 거에도 이런 도란도란을 만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전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의 이상을 좀 현실에 맞췄어요.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난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잘 살았어. 치킨 먹자. 이렇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성취감이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취감은 느끼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성취감이라는 것은 저는 인생에서 맛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내 저라는 인생의 사람은 완전함을 내가 또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완전한 건 뭐지? 난 이게 완전해. 난 이 시간 너무 완전해. 그럼 완전한 것 같아요. 그게 난 올까? 난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재현한테 와닿던 게 저는 이제 이상과 현실과 가까워지는 부분 내가 이상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냥 이 이상을 조금 낮춰서 현실에 가까이 그냥 가까이 있는 이상을 걸로. 찾는 걸로. 그렇죠. 그 이상과 현실을 가깝게 맞췄다고 해도 그 이상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훨씬 전 더 빨리 그리고 더 내 삶을 쾌적하게 뭐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콘서트장 가서 그냥 빨리 그 가수들한테 인사하는 거,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여기 일원이 된다니.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완전 간지나. 진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그냥 되게 간단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내가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성취감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 연출을 뭐 어떻게 하고 가수랑 뭐 이렇게 뭘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때부터 저는 그 상황에 맞는 성취감을 스스로 충족하려고 그 이상을 좀 현실에 맞췄던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성취감. 맞아요. 저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성취감은 나한테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고 근데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해요. 그렇지만 성취감은 느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그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기가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사람마다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는 그 결핍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그럼요. 약간 그 자극 같은 거가 확실히 저를 좀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맞아. 저는 당근보다는 약간 채찍이 맞는 스타일. 스스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잘한다 하면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 저도. 그쵸. 저도. 쭈쭈 잘한다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잘해? 이렇게 되는 것 오케이. 같아요. 잘해볼게. 자, 잘해볼게. 밤새 오고 망치고. 간다. 맞아, 진짜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흥미롭다. 되게. 그러니까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성취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래서 어떤가. 뭔가 성인 씨랑 비슷한 분도 계실 거고 다영쌤이랑 비슷한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분도 계실 텐데 각자만의 성취감을 잘 충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소소한 성취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을 주고 다음 단계를 주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 살아서 짠. 그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죽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너무 좋은 과정이에요. 진짜. 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에 정성껏 답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순서는 저희가 오늘 성인 씨에 대해 느낀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부분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희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서 뭐 어땠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그랬구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성인 씨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인. 해맑고 밝은 모습 뒤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느껴져. 지금까지 경험해온 자신의 모습들을 조금은 회의적으로 느끼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큼.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회의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아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성인 씨가 오늘의 성인 씨를 너무 기특해 해도 될 정도로 오늘의 성인 씨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다. 병국. 반짝반짝 빛난다.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서 보아도 빛이 난다. 수 많았을 그리고 쉽지 않았을 순간들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매일 만들어가고 있다. 어느 한 구석 미운 구석이 없다. 구석구석 사랑스럽고 보는 사람도 미소 짓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뱉는 숨소리 한 음절음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가 닿는다. 모든 부분이 아름답다. 그리고 더 빛날 것이야. 늘 기대하고 응원해. 다영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글로 성인 씨와 나눈 대화들 한번 정리해봤는데 성인 씨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정말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이런 생산적인 수다. 뭐 누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수다. 네, 정말로 너무 좋고 이런 걸 만드신 게 너무 진짜 감사해요. 이런 걸 엄청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되기까지 진짜 다 손수 다 하신 거. 누구 하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고 그러고 배려라 해야 되나? 이 질문이나 이 코너나 다 이런 게 여기 온 게스트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느껴지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안 나올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이걸 안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이 말 맞죠? 안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없는 게 없다. 그렇지. 없는 게 없지 않다. 이중 부정이어가지고 잘해야 돼. 정말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팟캐스트 같고 감사합니다. 뭐 듣는 사람도 나와서 여기서 떠드는 사람도 정말로 다 너무 좋을. 왜냐면 두 분이 너무 엄청난 노력을 한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저희 노력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느껴져요, 이거를 진짜. 너무 잘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그걸 또 그리고 기꺼이 즐겨주시고 맞아. 너무 즐거워요.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즐겁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없다. 즐겁지 않을 수가 없을 수가 없다. 더 할 나위 없었다. 좋네요. 한 줄 평. 그냥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럼 오늘 이 대화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새삼 느끼게 된 우리 성인 씨의 새로운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어요? 제 모습이요? 네. 그 아까 하원이가 폭로하고 간 저의 고등학교 시절과 네네. 갑자기 생각이 난. 불현듯. 진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집순이고 막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새삼. 수다 메이트로서 굉장히 지금 소름 돋는 발언이고요. 새삼 느껴. 진짜 새삼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질문에 다 이렇게 제가 대답하는 게 다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질문들에 비슷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게 다 같은 고민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대답들이 그래서 좀 내가 이런 걸 진짜 많이 고민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꼈고 두 분의 얘기도 또 들으면서 네.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진짜 느끼는 것 같고 하여튼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성인 씨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되게 와닿았던 얘기인데 왜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세상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더 특별하게 뭔가 더 특이해 보이고 특별함을 가졌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누군가가 이상해 라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들 이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상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다 이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내가 법에 어긋나고 갑자기 막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거 아닌 법 이상 되게 무서워하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덜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이상할 수 있는 한 다 이상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맞는 말. 이상하자. 네. 우리 이상하자. 이상하자. Let's be unique. Yes.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 우리 이상하자. 렛츠 이상. 진짜. 렛츠 이상. 너무 좋다. 그니까요. 네. 너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상하자. 우리 이상합시다. 좋아요. 부디 건강하시고 이상하세요. 진짜. 건강하게 이상하자.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건강하고 이상하자.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순서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if 가정통신문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 if 가정통신문은 성인 씨가 오늘 저희와 나눈 대화를 토대로
통신문을 작성해서 내일의 성인 씨에게 보내는 코너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도 좋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 성인 씨를 모실 때처럼 오늘도 성인 씨의 통신문을 성인 씨의 목소리로 부탁드리면서 도란도란 생활기록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신 성인 씨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인 씨의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이프 가정통신문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뷰어 최병국이었습니다. 박다영이었습니다. 장성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도란도란 7화에서 보냄. 성인아, 후회도 아쉬움도 미련도 다 네 거야. 너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니 그냥 조금 더 아껴줬으면 해. 너만 찾을 수 있는 이상이 있고 너만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기특하다 장성인. 그리고 이런 좋은 시간에 함께할 수 있었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줘. 너는 계속 달릴 수 있어. 우린 자격이 있어. 그럼 안녕. 저는 어느새 잊은 채 떨어진 별을 보면서 나의 어젯밤 꿈처럼 알 수 없는 춤을 춰 빛이 가득한 마음에 커다란 손을 잡으면 나의 어젯밤 꿈처럼 알 수